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주한미군 장군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귀화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단일 사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을 떠나기를 거부하는 미군들이 속출하면서 트럼프 국제협력팀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CNN, 뉴욕타임즈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미군 역사상 이런 사례가 없었다며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하드십 투어로 불리며 파견을 꺼리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전역 시기를 앞당겨서라도 한국에 남고 싶어하는 미군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30년 미군 베테랑 장성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메리칸 드림을 뛰어넘은 코리안 드림의 실체는 미 국방부를 당혹스럽게 만든 윌리엄 콜린스 장군의 놀라운 반전 사연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 스토리는 수익금 10%를 소아암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감동 스토리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날 아침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평소와 같이 아침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확인하던 순간이었어요. 화면에 떠오른 헤드라인이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주한미군 장군, 미국 시민권 포기하고 한국 귀화 신청. 순간 커피를 쏟을 뻔했죠. 처음에는 당연히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어요. 30년 경력의 미국 육군 장군이 조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 국적을 선택한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뉴스 채널을 돌려봐도 같은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CNN, BBC, 폭스뉴스까지 모두 윌리엄 콜린스 장군의 충격적인 결정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한국을 떠나기를 거부하는 미군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뉴스 앵커의 말에 더욱 놀랐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특이한 선택이 아니라 여러 미군들에게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국제협력팀이 긴급회의를 소집한 모습이 화면에 나왔어요. 얼굴이 붉어진 관계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미군 역사상 이런 사례가 없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회의실에서 새어나온 발언이라며 기자가 전했어요.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의 군인이, 그것도 고위장성이 한국 국적을 선택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무엇이 그를 그런 극단적인 결정으로 이끌었을까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윌리엄 콜린스라는 이름으로 검색하자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당당한 모습으로 훈장을 가득 단 군복을 입은 백발의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강인함과 결단력이 느껴졌어요. 콜린스 장군의 이력을 살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웨스트포인트 졸업생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여러 분쟁 지역에서 복무한 베테랑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 근무 전까지는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자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과거 인터뷰 영상을 찾아봤어요.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해외 주둔은 전략적으로 필요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본국 귀환입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영상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국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바꿨을까요? 저는 콜린스 장군이 캠프 험프리스에 부임한 시점부터의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김도현이라는 한국군 대위와 함께한 사진, 정세영이라는 기지 내 한국인 직원과 함께한 모습, 콜린스 장군을 변화시킨 사람들일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차가웠어요. 한국에 오기 싫어하던 사람이었죠. 김도현 대위의 인터뷰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 사건 이후로.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저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구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너 이거 봤어? 미군들이 한국 국적 신청한대. 무슨 일이야?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지금 알아보는 중이야. 믿기 힘든 일이지. 화면을 다시 바라보니 트럼프 정부의 관계자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군이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원하는 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한국 측 반응도 나왔어요. 외교부 대변인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며 콜린스 장군의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어요. 왜 그는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한국에서 그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한강, 빛나는 빌딩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가 매일 보는 이 풍경이 외국인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콜린스 장군은 이 도시의 어떤 모습에 매료되었을까요? 저는 그의 변화 과정을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자였던 그가 어떻게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 여정이 궁금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에게는 얼마나 특별했을까요? 우리가 불평하는 것들이 그에게는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을까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콜린스 장군의 눈을 통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한국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여정, 함께 떠나보실래요? 위니엄 콜린스 장군의 한국 부임 초기 이야기를 추적하기 위해 저는 그와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운 좋게도 그의 측근이었던 브라이언 파커 소령의 인터뷰 자료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콜린스 장군은 한국 부임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아시아 근무는 그의 커리어 계획에 없었거든요. 파커 소령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단지 전략적 요충지로만 생각했죠.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건 인정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여겼어요. 실제로 콜린스 장군이 한국으로 떠나기 전 워싱턴 군사포럼에서 했던 발언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해외 주둔은 필요하지만 그곳에 정착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임무를 완수하고 귀환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국의 마음을 빼앗겼을까요? 그 변화의 시작점을 찾고 싶었습니다. 콜린스 장군이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한 첫날의 기록을 찾아봤어요. 2021년 3월 15일 평택의 날씨는 쌀쌀했지만 맑았다고 합니다. 그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내렸고 얼굴엔 피곤함과 약간의 짜증이 묻어 있었다고 해요. 15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낯선 나라. 그의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그를 맞이한 사람은 김도현 한국군 대위였어요. 훤칠한 키에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김 대위는 유창한 영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콜린스 장군의 짐을 들어주려 했지만 장군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이 직접 가방을 들었죠. 처음에 콜린스 장군은 정말 차가웠어요. 제가 인사를 건네도 짧게 대답하시곤 했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정도였어요. 김도현 대위의 회고였습니다. 그때는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달라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한 콜린스 장군의 일상은 철저히 미국식이었습니다. 기지 내 미군 전용 시설만 이용했고 한국 음식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미국인 동료들과만 어울렸고 한국인들과의 교류는 최소한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한국군과의 협력은 피할 수 없었어요. 연합훈련과 합동작전 계획을 위해 매주 회의가 있었고 김도현 대위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지 내에는 한국인 직원들도 많았어요. 정세영 씨는 콜린스 장군의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한국인 민간인이었습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미군 기지에서 일한 베테랑이었죠. 장군님은 처음에 제 이름도 제대로 발음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미스 정이라고만 부르셨죠. 정세영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드리는 서류도 꼼꼼히 확인하시고 미국 방식과 다르다며 다시 작성하라고 여러 번 지시하셨어요. 한국에서의 첫 한 달, 콜린스 장군은 철저히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나 개방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에게 한국은 그저 잠시 머물다 떠날 곳이었을 뿐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 한미 합동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폭우로 훈련 일정이 위태로워졌고 미군 지휘부는 연기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달랐어요. 비가 오든 말든 예정대로 진행하자는 입장이었죠. 콜린스 장군은 처음에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미군 중위의 증언이었습니다. 결국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콜린스 장군은 폭우 속에서도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군 특수부대를 목격하게 되었어요. 무거운 장비를 메고도 신속하게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 힘든 내색 없이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책임감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콜린스 장군이 처음으로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김도현 대위의 말이었습니다. 김 대위, 한국군 특수부대는 어떤 훈련을 받나요? 그들의 정신력이 인상적입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셨죠. 그날 이후 콜린스 장군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회의에서 한국군 장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가끔은 점심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어요. 여전히 거리감은 있었지만 조금씩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5월 초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되면서 긴장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콜린스 장군은 24시간 대기 상태에 돌입했고 한국군과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어요. 이 시기에 그는 김도현 대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한국군의 대응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침착하면서도 빠르게, 그리고 무엇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였죠. 콜린스 장군이 나중에 동료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또한 정세영 씨의 도움도 컸습니다. 그녀는 한국 내 정보망을 활용해 미군이 파악하지 못한 세세한 정보들을 제공했어요. 현지 상황에 대한 이해, 한국인들의 심리, 그리고 문화적 맥락을 설명해주며 콜린스 장군의 작전 계획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정 씨, 당신의 통찰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으로 콜린스 장군이 정세영 씨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며 감사를 표했다고 해요. 그 순간 정세영 씨는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콜린스 장군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그는 미국 우선주의자였고 한국은 임시 근무지였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호기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그리고 이 나라가 가진 독특한 매력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콜린스 장군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결정적인 사건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가 어떻게 한국을, 그리고 한국인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변화의 과정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콜린스 장군의 한국 생활이 3개월째로 접어들던 때였습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미연합군은 긴급 대응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이었죠. 저는 그날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군사보고서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훈련은 새벽 4시에 시작되었어요. 갑작스러운 경보에 모든 병력이 15분 이내에 집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콜린스 장군은 미군 부대의 대응 속도가 한국군보다 빠를 것이라 자신했다고 해요.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죠. 한국군 특수부대는 우리보다 5분이나 먼저 완전 무장한 채로 집결했어요. 게다가 그들은 영하 20도의 혹한에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콜린스 장군의 일기에서 발견된 내용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날의 훈련 성과였습니다. 한국군 특수부대는 모든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했어요. 적진 침투, 요인 구출, 후방 지원까지.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조화로웠고 의사소통은 최소한의 신호만으로도 완벽했습니다. 그날 콜린스 장군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감탄하는 모습이었죠. 훈련에 참여했던 미군 중위의 증언이었습니다. 훈련 후 콜린스 장군은 김도현 대위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평소와 달리 커피를 직접 대접하며 한국군의 훈련 방식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 대위는 한국의 군대 문화, 특히 신속함과 단결력을 중시하는 가치관에 대해 설명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단체 행동과 빠른 대응을 배웁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요. 그리고 우리에게 군 복무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국가를 지키는 자부심입니다. 김 대위의 설명에 콜린스 장군은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북한의 실제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전역이 긴장 상태에 빠졌지만 서울 시민들의 반응은 콜린스 장군의 예상과 달랐어요. 사람들이 패닉에 빠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민들은 너무나 침착했어요.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뉴스를 주시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콜린스 장군이 본국에 보낸 보고서의 내용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위기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단결력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침착하게 대응합시다. 서로 도와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넘쳐났고 시민들은 질서 있게 행동했어요. 공황 상태나 사재기 같은 현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세영 씨는 이런 한국인들의 반응에 대해 콜린스 장군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에 익숙해요. 한국 전쟁 이후 항상 북한의 위협과 함께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더 침착하게 대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말에 콜린스 장군은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나라, 그리고 위기에 굴하지 않는 국민성. 그는 처음으로 한국과 한국인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상황이 진정된 후 콜린스 장군은 처음으로 캠프 험프리스 밖으로 나가 한국을 경험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김도현 대위와 정세영 씨는 기꺼이 그의 안내역을 자처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방문한 곳은 수원화성이었어요. 조선시대의 웅장한 성곽을 보며 콜린스 장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18세기에 지어진 거라고요? 설계도 어떻게 이렇게 정교했을까요? 그의 질문에 김 대위는 정조대왕과 실학자 정약용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인들은 예전부터 과학적 사고와 실용주의를 중시했습니다. 당시 유럽의 기술보다 앞선 면도 있었죠. 김도현 대위의 설명에 콜린스 장군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그들은 수원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했어요.
활기찬 상인들, 다양한 음식들, 그리고 따뜻한 인심이 콜린스 장군을 반겼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떡볶이와 순대를 맛보았고 그 맛에 놀라워했어요. 이건 정말 맛있네요. 미국에는 이런 음식이 없어요. 처음으로 콜린스 장군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시장 구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어요. 우산도 없이 당황하던 그들에게 한 노점상 할머니가 다가와 우산을 건네주셨습니다. 외국인 손님이 비에 젖으면 안 되지. 우리나라 인상이 나빠질라. 할머니의 말을 정세영 씨가 번역해주자 콜린스 장군은 감동했어요. 그는 돈을 지불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콜린스 장군이 서툴게 한국말로 말했을 때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캠프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콜린스 장군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속의 한국 풍경, 그리고 오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네요.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따뜻하고 문화도 깊고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날 이후 콜린스 장군은 점점 더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책을 구입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김도현 대위나 정세영 씨와 함께 한국의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그를 감동시킨 것은 한국의 IT 기술이었어요. 김도현 대위의 안내로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을 때 콜린스 장군은 한국의 첨단 기술 수준에 놀라워했습니다. 이건 실리콘밸리보다도 앞서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오지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분야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는 미국 본국에 이런 내용의 리포트를 보냈고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또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정세영 씨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었을 때 콜린스 장군은 동행했어요. 짧은 대기 시간, 첨단 의료 장비, 그리고 합리적인 의료비에 그는 크게 감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빨리 진료받기 힘들어요. 게다가 비용은 훨씬 더 비싸죠. 그의 말에 정세영 씨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콜린스 장군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바뀌어 갔어요. 처음에는 단지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배우고 존중해야 할 나라로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배워야 할 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어느 날 그가 부하 장교들에게 한 말이었어요. 효율성, 단결력, 그리고 위기 대응 능력. 우리가 참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콜린스 장군이 한국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결정적인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 그리고 그가 한국에 영원히 남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콜린스 장군의 한국 생활이 6개월째에 접어들었을 때 워싱턴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그에게 한국 근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새로운 임무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콜린스 장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제가 그 통지서를 전달했을 때 그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그의 부관이었던 마이클 존슨 대위의 증언이었어요. 저는 콜린스 장군이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제 막 한국에 적응하고 이 나라의 매력을 발견하기 시작한 그에게 귀국 명령은 큰 갈등을 안겨주었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콜린스 장군은 처음으로 혼자서 캠프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는 평택의 한 작은 공원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봄 저녁,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마음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임무가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었지만 점차 그 이상의 무언가였죠. 콜린스 장군이 후에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남긴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6개월간 경험한 한국의 모습들을 떠올렸어요. 한국군과 함께한 훈련, 김도현 대위와의 대화, 정세영 씨가 보여준 따뜻함, 그리고 한국 곳곳에서 만난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이 그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어요. 한국의 치안, 대중교통, 의료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 그는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잃게 될 거예요. 그날 밤 그가 일기장에 남긴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콜린스 장군은 김도현 대위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귀국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대위는 차분하게 듣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도 아쉬움이 비쳤습니다. 장군님께서 떠나시면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 몇 달간 함께한 시간들이요.
김도현 대위의 진심 어린 말에 콜린스 장군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김 대위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만약 장군님께서 원하신다면 다른 방법도 있긴 합니다. 무슨 뜻인가? 콜린스 장군이 물었어요. 한국에서는 외국인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군님처럼 한미동맹에 기여하신 분께는 특별한 경로가 있죠. 김도현 대위의 말이었어요. 이 말은 콜린스 장군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국에 남을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은 그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옵션이었어요. 같은 날 오후, 그는 정세영 씨에게도 귀국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 씨는 슬픈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아쉽습니다, 장군님. 우리 모두 장군님과 일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했는데요. 정세영 씨의 말에 콜린스 장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내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이 질문에 정세영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장군님께서 여기 계시면서 느끼신 행복이 진짜라면 왜 돌아가야 할까요? 전역 후 한국 기업에서 일할 기회도 많으실 텐데요. 외국인 전문가들을 모시려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콜린스 장군은 그녀의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전역 후의 삶, 그는 미국에서의 미래를 크게 고민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의 가능성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고민만은 아니었어요. 워싱턴에서는 콜린스 장군만이 아니라 다른 주한미군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의 귀화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 제목이었어요. 기사에 따르면 주한미군 중 상당수가 근무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심지어 전역 후 한국에 남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은 미 국방부와 국무부를 긴장시켰어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애국심의 위기로 해석하며 원인 파악을 위한 특별조사팀까지 꾸렸다고 합니다. 대체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우리 군인들이 왜 돌아오기 싫어하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콜린스 장군의 내적 갈등은 더욱 깊어졌어요. 그는 조국인 미국에 대한 의무감과 한국에서 발견한 새로운 삶의 가능성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캠프 험프리스의 한국 측 관계자들이 콜린스 장군을 위한 송별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출발까지는 아직 한 달이 남았지만 그들은 미리 준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송별회 준비 모임에서 김도현 대위는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장군님을 위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한국, 그리고 한국인들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을. 다른 한국 장교들과 직원들도 이 아이디어에 열렬히 동참했어요. 그들은 콜린스 장군에게 잊지 못할 한국 경험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게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콜린스 장군의 회고였어요. 김도현 대위와 정세영 씨를 중심으로 한 한국인 친구들은 콜린스 장군을 위한 특별한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콜린스 장군의 마음을 어떻게 완전히 사로잡았는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한편 워싱턴에서는 한국으로의 귀화를 고려하는 미군들에 대한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이 현상을 위험한 징후로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콜린스 장군과 같은 고위 장성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콜린스 장군은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결정이 다른 군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들은 콜린스 장군에게 귀국을 종용하는 개인적인 편지를 보내기까지 했어요. 조국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상기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콜린스 장군의 마음속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는 전혀 새로운 관점과 가치를 발견했고 그것들은 그의 인생관을 서서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점점 더 한국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아직 무언가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곧 그의 앞에 나타날 예정이었습니다. 콜린스 장군의 출국 예정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김도현 대위와 정세영 씨를 중심으로 한 한국인 친구들이 특별한 송별 여행을 계획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3일간의 짧은 여정이지만 그들은 콜린스 장군에게 진짜 한국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행 첫날 아침 김도현 대위가 캠프 험프리스 정문에서 콜린스 장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의 군복이 아닌 캐주얼한 차림이었죠. 그의 옆에는 정세영 씨와 함께 평소 콜린스 장군과 친분이 있던 5명의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장군님, 오늘부터 사흘 동안은 계급도 직함도 없습니다. 그냥 윌리엄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김도현 대위의 제안에 콜린스 장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행의 첫 목적지는 강원도 양양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김도현 대위의 외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어요. 6.25 전쟁 참전 용사였던 80대 노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미군 장성을 꼭 만나보고 싶어 하셨어요. 특히 할아버지 세대에게 미군은 한국을 지켜준 은인이니까요. 김 대위의 설명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작은 집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정갈한 한복을 입고 마당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어서 오시게, 콜린스 장군. 노인은 서툰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콜린스 장군은 깊이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6.25 전쟁 당시 미군 병사와 함께 찍은 어린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미군은 제임스 중이라고 했지요. 그분이 우리 마을을 구해주셨어요. 노인의 말을 김 대위가 번역해 주었습니다. 노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마을이 북한군에게 점령당했을 때 미군이 어떻게 그들을 구출했는지, 그리고 한 미군 중위가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어린이들을 보호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한국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걸 절대 잊지 않습니다. 노인의 말에 콜린스 장군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점심 식사로 노인은 직접 잡은 생선과 손수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식사였어요. 식사 중에 노인은 콜린스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장군님은 알고 계시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말에 콜린스 장군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노인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노인분의 이야기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의미 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콜린스 장군이 일기에 남긴 글이었습니다. 여행 둘째 날, 그들은 서울의 스타트업 밸리로 향했어요. 정세영 씨의 동생이 운영하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한국의 과거를 보여드렸다면 오늘은 현재와 미래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세영 씨의 말이었어요. 스타트업 사무실에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평균 나이 20대 후반의 젊은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정세영 씨의 동생인 정민우 대표가 반갑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저희는 재난 예측 AI를 개발하고 있어요.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감지하고 경고하는 시스템이죠. 민우의 설명에 콜린스 장군은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팀을 소개했어요. 놀랍게도 그 중에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에서 온 개발자들도 있었습니다. 왜 한국의 스타트업을 선택했나요? 콜린스 장군이 미국인 개발자에게 물었어요. 한국은 기술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이 높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과 삶의 균형이 좋습니다. 미국에서는 번아웃 될 뻔했지만 여기서는 실력을 인정받으면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들은 회사 근처의 식당에서 한국식 도시락을 먹었어요. 간소하지만 영양 균형이 잘 맞춰진 식사였습니다. 민우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와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했어요. 우리 세대는 기회만 준다면 세계 어디서든 경쟁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민우의 말에 콜린스 장군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의 디지털 도서관을 방문했어요. 최첨단 시설과 무료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서관에는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배움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공공시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작은 도시들에서는요. 콜린스 장군의 말에 김도현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교육과 배움의 가치를 매우 중시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DNA라고 할 수 있죠. 김 대위의 말이었어요. 저녁에는 한강공원에서 야외 콘서트를 관람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음악을 즐기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콜린스 장군은 이런 공공공간에서 느껴지는 안전함과 질서에 감탄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도시들에서는 이런 대규모 모임이 있으면 항상 보안 문제가 걱정돼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너무 평화롭게 즐기고 있네요. 그의 관찰이었습니다. 여행 셋째 날, 그들은 DMZ 근처의 한 마을을 방문했어요. 그곳에는 김도현 대위가 지원하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한국이 이룬 성취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더 잘 이해하실 거예요. 김 대위의 말이었어요.
센터에서 콜린스 장군은 여러 탈북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건 탈출 이야기, 한국에서의 적응기, 그리고 새로운 꿈을 향해 노력하는 모습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특히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북한에서 의사였던 그녀는 한국에 와서 다시 의대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용어도 다르고 의료기술도 너무 발전해 있어서 따라가기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게 많은 도움을 주었거든요. 이제는 저도 다른 탈북민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콜린스 장군은 깊이 감동받았어요. 점심 식사 후 그들은 마지막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바로 정세영 씨의 가족 농장이었어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유기농 농장에서 정 씨의 부모님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서울에서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은퇴 후 이곳에서 농사를 시작하셨어요. 요즘은 이런 귀농이 트렌드가 되고 있답니다. 정세영 씨의 설명이었어요. 정 씨의 부모님은 콜린스 장군에게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을 대접했고 농장 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삶의 만족감이 느껴졌어요. 저녁이 되자 이웃 농가의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마당에 큰 상을 차리고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마치 하나의 큰 가족 같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장군님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한국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노인들의 지혜,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젊은이들의 열정, 그리고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따뜻함. 김도현 대위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하늘의 별이 빛나는 가운데 정 씨의 아버지가 조용히 콜린스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우리는 당신을 한국의 진정한 친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구는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지요. 그날 밤 콜린스 장군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난 3일간의 여정이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직접 체험한 그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새벽녘에 그가 일기장에 남긴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은 곧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소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콜린스 장군이 한국 친구들과의 여행에서 돌아온 지 며칠 후 그의 출국일이 다가왔습니다. 캠프 험프리스의 모든 장병들은 그를 떠나보내기 위한 공식 행사를 준비했어요. 그의 후임으로 새로운 미군 장성이 부임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인수인계도 거의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공항으로 떠나기 전 콜린스 장군은 캠프 험프리스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많은 미군들과 한국군들이 그를 배웅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특히 김도현 대위와 정세영 씨는 시종일관 그의 곁을 지켰어요. 장군님, 정말 떠나시는 건가요? 정세영 씨의 눈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콜린스 장군은 그녀의 손을 잡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도현 대위는 콜린스 장군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한국의 기억을 간직하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언제든 돌아오실 수 있는 곳이 여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콜린스 장군은 그 상자를 받아들고 깊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게 보여준 친절과 우정은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특히 김 대위와 정 씨, 당신들은 내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콜린스 장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묵묵히 바라보았어요. 도로변의 벚꽃나무들, 정돈된 도시의 모습,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김도현 대위와 정세영 씨를 포함한 수십 명의 한국인 친구들이 이미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윌리엄 콜린스 장군님, 다시 돌아오세요. 라는 한글 현수막을 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배웅하고 싶었습니다. 김도현 대위의 말에 콜린스 장군은 감동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한국인 친구들 한 명 한 명과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콜린스 장군은 비행기에 올라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15시간의 긴 비행 동안 그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의 무관심과 선입견, 점점 변화해간 자신의 시각, 그리고 마지막 여행에서 느꼈던 깊은 감동까지. 비행기 안에서 그는 김도현 대위가 준 선물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태극기와 함께 사진첩이 들어있었어요. 사진첩 안에는 콜린스 장군이 한국에서 지낸 시간들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미 합동훈련에서의 모습, 한국 친구들과 함께한 식사, 여행 중에 방문했던 장소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모두가 함께 찍은 단체 사진과 함께 손글씨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입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여기 있습니다. 그 순간 콜린스 장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그는 많은 나라를 방문했지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었어요.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콜린스 장군은 바로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임무에 대한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펜타곤의 회의실에서 그는 주요군 관계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콜린스 장군의 한국 근무 경험에 대해 높이 평가했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콜린스 장군, 주한미군들 사이에서 한국 귀화를 고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의 의견이 궁금하군요.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질문이었어요. 콜린스 장군은 잠시 생각하다가 진솔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군인들이 그곳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발언은 회의실을 긴장감으로 채웠어요. 국방부 관계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콜린스 장군의 태도가 그들의 예상과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콜린스 장군은 워싱턴 D.C.의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은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짐을 풀지 않은 채 창가에 서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워싱턴의 밤은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서울의 밤거리, 한강의 불빛,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콜린스 장군은 새 임무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는 펜타곤에서 전략 분석 업무를 맡게 되었고 특히 아시아 지역 안보에 관한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하게 업무에 적응해갔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한국을 그리워했어요. 그런 그에게 작은 위안이 된 것은 한국 친구들과의 꾸준한 연락이었습니다. 김도현 대위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화상통화를 했고 정세영 씨는 매일 아침 한국의 소식을 메시지로 전해주었어요. 오늘 서울에 첫눈이 내렸어요. 장군님이 좋아하셨던 남산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드립니다. 정세영 씨의 메시지와 함께 하얀 눈으로 덮인 남산의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콜린스 장군은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강한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떠올렸어요. 특히 김도현 대위가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전역 후에도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많은 외국인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인정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콜린스 장군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처음에는 단순한 상상에 불과했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해갔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자문했습니다. 30년간의 군 생활, 조국을 위한 헌신, 그리고 앞으로의 살, 모든 것을 저울질해 보았어요. 그러던 중 미국 메이저 언론사에서 특집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 미군들은 한국을 떠나기 싫어하는가? 기사에는 주한미군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심층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전직 주한미군들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전역 후 한국에 정착했거나 정착을 고려 중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안전한 사회 환경, 발달된 인프라, 의료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인들과 맺은 인간적인 유대감이었어요. 콜린스 장군은 그 기사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자신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묘한 위안을 느꼈어요. 그날 밤 그는 김도현 대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대위,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한국에 돌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화기 너머로 김도현 대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장군님,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신이 이런 결정을 내릴지 모르고 이미 준비해둔 것들이 있습니다. 콜린스 장군은 놀랐습니다. 무슨 뜻이죠? 장군님께서 한국에 남길 원하실 경우를 대비해 몇 가지 정보와 연락처를 모아두었습니다. 한국 국적 취득에 필요한 절차, 전역 군인을 위한 취업 기회, 그리고 거주지 정보까지요. 김 대위의 대답이었어요. 그 순간 콜린스 장군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도 한국 친구들이 그의 귀환을 위해 이런 준비를 해두었다는 사실이 그를 감격스럽게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서히 무르익어가던 생각이 확고한 결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콜린스 장군은 자신의 미래가 한국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상관을 만나 놀라운 결정을 전했습니다.
저는 전역 후 한국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이 발언은 펜타곤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미국의 고위장성이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위해 미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뉴스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곧 백악관까지 보고되었어요. 트럼프 국제협력팀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콜린스 장군의 결정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이 소식이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콜린스 장군의 결정에 놀라움과 감동을 표했고 일부에서는 그를 한국의 진정한 친구라고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린스 장군은 자신의 결정이 일으킨 파장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그것은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펜타곤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정리하며 한국으로의 귀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해요. 그곳에서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이 결정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예상치 못한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향한 새로운 물결, 코리안 드림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어요. 콜린스 장군의 충격적인 결정이 알려진 후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언론은 연일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어요. 30년 미군 베테랑 장성, 한국 시민권 위해 미국 국적 포기 선언. 무엇이 미국의 영웅을 한국으로 이끌었나, 코리안 드림의 시대가 왔다 등의 헤드라인이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습니다. 트럼프 국제협력팀은 긴급 대책회의를 연속으로 열었어요. 그들의 가장 큰 우려는 콜린스 장군의 결정이 다른 주한미군들에게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실제로 콜린스 장군의 소식이 알려진 후 캠프 험프리스를 비롯한 주한미군 기지에서는 한국 귀화와 관련한 문의가 급증했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려와는 달리 일반 미국 시민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콜린스 장군의 용기 있는 결정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왜 더 나은 삶을 위해 다른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해시태그 RESPECTCOLLINSCHOIC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국가와 개인의 선택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어요. 일부 참전 용사들도 콜린스 장군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콜린스 장군은 30년간 미국을 위해 충분히 헌신했다. 이제 그가 자신의 삶을 위해 선택할 권리가 있다.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 협회장의 말이었어요. 한편 한국에서는 콜린스 장군의 결정이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미국 장군이 선택한 한국, 한미동맹의 새로운 의미 등의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내보냈어요. 특히 그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분석 기사가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 사람의 선택이 어떻게 양국 관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는지 놀라웠어요. 콜린스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귀화 사례를 넘어 한국의 발전상과 미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콜린스 장군은 전역 절차를 밟으면서 동시에 한국 귀화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김도현 대위와 정세영 씨는 한국에서 모든 행정적 절차를 도왔고 특히 법무부와 출입국 관리소와의 협의를 통해 특별 케이스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콜린스 장군의 미군 전역 날짜가 확정되었어요. 30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는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펜타곤에서 열린 전역식에는 수많은 동료들과 언론인들이 참석했어요. 윌리엄 콜린스 장군의 미국을 위한 헌신과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비록 그의 새로운 선택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었지만 우리는 그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국방장관의 전역식 축사였습니다. 콜린스 장군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자신의 결정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했어요. 미국은 영원히 제 조국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삶이 우리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고 그곳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전역식 다음 날 콜린스 장군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임무가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떠나는 여정이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공항에는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환영합니다. 콜린스 장군님! 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도현 대위와 정세영 씨를 비롯한 친구들은 물론 그가 여행 중에 만났던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심지어 강원도의 노인 할아버지도 한복을 입고 나와 있었어요. 정말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콜린스 장군은 감격에 겨워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의 한 호텔에서는 콜린스 장군을 위한 환영 행사가 열렸어요. 한국군 관계자들, 정부 인사들, 그리고 그의 한국인 친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행사장에는 한미 우정의 새로운 상징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콜린스 장군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이제 세계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국방부 차관의 환영사였어요. 김도현 대위도 짧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장군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장군님이 한국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진정한 우정과 신뢰의 결과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콜린스 장군은 정세영 씨의 가족이 마련해둔 한국식 아파트로 향했어요. 그곳은 서울 용산구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아담한 아파트였습니다. 문을 열자 정갈하게 꾸며진 한국식 인테리어가 그를 맞이했어요. 당분간 이곳에 머무르시면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시면 좋겠어요. 필요한 것은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정세영 씨의 말에 콜린스 장군은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콜린스 장군은 새 집의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 그리고 그 아래로 펼쳐진 수많은 사람들의 살. 이제 그도 그 일부가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요? 그가 문득 정세영 씨에게 물었어요. 장군님의 마음이 무엇을 말하나요? 정 씨의 질문에 콜린스 장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마음은 지금 여기가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며칠 후 콜린스 장군은 한국 법무부에서 특별 귀화 신청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통상적인 귀화 과정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서류와 인터뷰가 필요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매일 아침 어학원에 다니면서 한국어 실력을 키워나갔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그의 열정과 노력으로 빠르게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한국어는 정말 논리적이고 아름다운 언어예요. 영어보다 표현이 더 섬세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의 말에 한국어 선생님은 놀라워했어요.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는 동안 콜린스 장군은 자신의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그에게 자문위원 제안이 들어왔어요. 한미안보 협력과 국제안보 분야에서 그의 경험을 활용하고 싶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원하던 역할입니다. 양국의 이해를 돕고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는 기쁘게 제안을 수락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콜린스 장군의 한국 귀화 신청이 승인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은 한국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윌리엄 콜린스, 대한민국 국민이 되다. 법무부에서 열린 특별 귀화 선서식에는 많은 언론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콜린스 장군은 태극기 앞에서 한국어로 선서를 했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를 마친 콜린스 장군, 이제는 공식적으로 콜린스 윌리엄이라는 이름의 한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여 자신의 소감을 밝혔어요. 이제 한국이 저의 조국입니다. 미국에서의 30년과 한국에서의 지난 시간들, 모두 제 인생의 소중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한국인으로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제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특히 미국에서는 콜린스의 선택이 미국 사회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다른 나라를 선택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 제목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장 놀라운 반응은 캠프 험프리스를 비롯한 주한미군 기지에서 나왔습니다. 콜린스의 귀화 소식이 알려진 후 한국 귀화나 영주권에 대한 문의가 폭증했다고 해요. 저도 전역 후 한국에 남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한 미군 장교의 이메일이 법무부에 접수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미군들은 자체적으로 한국 정착 연구 모임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들은 주말마다 모여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배우며 전역 후 한국에서의 취업과 생활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 현상은 미 국방부와 국무부를 긴장시켰어요. 그들은 주한미군의 사기와 충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고 특별조사팀을 파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오히려 그들을 더 당혹스럽게 만들었어요. 주한미군들이 한국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이유나 편안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사회의 안전성,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인간관계와 공동체 의식에 끌리고 있었어요. 미군들이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단순한 이국적 매력이 아니라 그들이 미국에서 점점 잃어가고 있던 가치들입니다. 조사 보고서의 결론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콜린스 윌리엄, 그러니까 이전의 콜린스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코리안 드림의 상징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 국방연구원에서 일하면서 그는 종종 자신의 경험과 선택에 대해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발견한 것들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시스템, 안전한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유대감. 이것들이 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의 강연은 항상 많은 호응을 얻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그를 청와대로 초청한 것이었어요. 이는 그의 선택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콜린스 윌리엄님의 선택은 한국이 이룬 발전의 증거이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의 이정표입니다. 대통령이 환영사에서 말했어요. 그렇게 콜린스의 한국 국민으로서의 삶이 본격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콜린스 윌리엄의 한국 귀화가 공식화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 언론들은 코리안 드림이라는 새로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아메리칸 드림을 좇아 미국으로 향하던 시대와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죠. 한국, 글로벌 인재들의 새로운 꿈의 나라로 부상 CNN의 특집 기사 제목이었어요. 기사에 따르면 고급 인력들이 한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IT 전문가, 연구원, 그리고 퇴역 군인들 사이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어요. 콜린스 윌리엄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에서의 그의 활동은 한미안보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어요. 양국의 문화와 시스템을 모두 이해하는 그의 독특한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콜린스 씨는 우리에게 미국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을 가르쳐 주었어요. 문화적 차이를 넘어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법을 말이죠. 국방연구원장의 평가였습니다. 콜린스 윌리엄의 일상은 한국인으로서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아침에는 동네 공원에서 태극권을 배우며 하루를 시작했고 주말에는 김도현 대위와 등산을 다니곤 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어 이제는 간단한 강연도 한국어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그는 한국 문화의 깊이에 매료되었습니다. 전통음악, 예술, 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는 종종 한국에 와서야 비로소 삶의 균형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정세영 씨와의 관계도 특별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동료였지만 점차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또 한 번 화제가 되었죠. 미국 장군에서 한국 남편으로 콜린스 윌리엄의 완벽한 한국화 어느 잡지의 표지 기사였어요. 인터뷰에서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정세영 씨 같은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이 제 인생의 중심이 되었네요. 한편 캠프 험프리스를 비롯한 주한미군 기지에서는 콜린스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었어요. 더 많은 미군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며 전역 후 한국에 남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결국 이 현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주한미군을 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제는 미군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의 일부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지켜주어야 할 약한 나라가 아니라 배우고 협력해야 할 강한 파트너입니다. 미 국방장관의 발언이었어요. 콜린스 윌리엄은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파급 효과에 놀라워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울의 한 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였어요. 강당은 학생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콜린스 윌리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인 것이었어요. 그는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가며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이곳을 단지 임무를 수행하는 장소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의 말에 청중들은 귀를 기울였어요. 한국인들은 참 놀라운 민족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고
이제는 문화 강국으로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침묵했다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의 힘은 바로 정과 끈기에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감, 그리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이것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들었고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콜린스 씨는 한국인으로서 어떤 미래를 꿈꾸시나요? 콜린스 윌리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고 싶어요. 제 경험이 한국과 미국, 나아가 전 세계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덧붙였어요. 곧 한국인 아내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가치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 말에 청중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이 모두에게 전해진 순간이었어요. 강연 후 콜린스 윌리엄은 대학 근처의 한 카페에서 김도현 대위와 만났습니다. 이제는 중령으로 진급한 김도현은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 강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김도현이 말했습니다. 콜린스 형님이 한국을 이렇게 사랑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콜린스 윌리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중령,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이 내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추억, 현재의 생활, 그리고 미래의 꿈에 대해서요. 카페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니, 이제는 콜린스 윌리엄의 고향이 된 도시의 밤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한 국제 심포지엄이 서울에서 개최되었어요. 주제는 21세기 글로벌 인재 이동의 새로운 트렌드였습니다. 콜린스 윌리엄은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어요. 그는 단상에 올라 전 세계에서 온 청중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더 나은 삶과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향하는 꿈이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새로운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코리안 드림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의 발언은 청중들 사이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미국 대표단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코리안 드림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질, 안전,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적인 연결과 공동체 의식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연설이 끝난 후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어요. 모두가 코리안 드림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콜린스 윌리엄의 이야기는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콜린스 윌리엄과 정세영 씨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한옥마을에 위치한 전통 한옥에서 치러진 결혼식은 한국 전통 방식으로 진행되었어요. 콜린스 윌리엄은 한복을 입고 전통 의식에 따라 신부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김도현 중령이 주례를 맡았고 많은 한국인 친구들과 미국에서 온 그의 가족들이 함께했어요. 그것은 두 문화의 아름다운 만남이었고 콜린스 윌리엄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식 후 열린 피로연에서 콜린스 윌리엄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완전한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아들이자 정세영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그는 문득 생각에 잠겨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안락함이나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에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들이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정신.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김도현 중령이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오늘 기쁜 소식을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콜린스 윌리엄 씨의 공로를 인정해 한국문화홍보대사로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발표에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고 콜린스 윌리엄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콜린스 윌리엄은 한국문화홍보대사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한국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한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어느 날 뉴욕에서 강연을 마친 후 한 젊은 미국인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혹시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있을까요? 콜린스 윌리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한국은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세계인들을 환영합니다.
그곳에서 당신도 새로운 꿈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콜린스 윌리엄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장군에서 한국의 시민으로, 그리고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된 그의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한국인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룬 발전과 성취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과거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이제는 세계인들이 찾아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 그 기적 같은 여정을 우리는 때로 당연하게 여겼지만 콜린스 윌리엄의 선택은 우리에게 자부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울의 한 언덕 위, 콜린스 윌리엄과 정세영 부부는 노을이 지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3개월 된 딸이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피가 섞인 작은 생명, 그리고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를 상징하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자라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정세영이 물었습니다. 콜린스 윌리엄은 딸의 작은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더 많은 이해와 존중이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적이나 인종보다 인간의 가치가 더 중요한 세상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서울의 빛나는 불빛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그의 말에 정세영은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한국의 밤하늘이 별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빛은 마치 희망의 약속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코리안 드림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과거 한국이 미국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미국인들이 꿈을 찾아 오는 나라로 변모한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이뤄낸 이 기적을 기억하며 한국의 미래를 더욱 자랑스럽게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콜린스 윌리엄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그의 선택이 보여준 것처럼 한국은 이제 세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와 문화, 그리고 정신이 전 세계의 빛을 발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더 큰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 그 선택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콜린스 윌리엄이 보여준 용기와 결단력을 기억하며 우리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 스토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